전기분포죠. 전기분포는 말 그대로 자, 여기 전기분포. 우리가 이항분포 배웠는데 BMP라고 배웠어요. 이게 뭔 소리야?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얘를 쓴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NP라고 하고,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구한다? NPQ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NPQ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빠르게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 뭐라고?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뭘 구할 수 없다. 확률값을 구하기가 어렵다. 맞죠? 그래서 그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정규분포 그래프는 자, 요거는 요렇게 계산, 요렇게 된 애들을 내가 요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 근데 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0,1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배우시긴 하겠지만 앞에 있는 거는 정규분포로 내가 만든 거고 뒤에 거는 무엇을 만든 거냐면 얘를 표준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니네들 교재 여기 아마도 프린트 니네들 교재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아마 다 제가 프린트를 거기까지 해놨을 거예요. 니네들 말고 맨 뒤에 봐요. 그쵸? 표준 정규분포 표 있죠? 맞습니까? 맨 뒷장이에요. 네, 거기 보이시면 이렇게 Z값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얘네들 값을 뭐라고 한다? Z값이라고 해서 얘네들 수치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평균이 달라질 거잖아. 그치? 그 평균치를 0으로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얘네들의 특징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처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대략 한 이쯤 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놈에 대한 넓이값 구해줘 뭐 이런 얘기거든. 근데 얘는 뭘 한 거냐면 얘를 원점으로 가져온 거야. 이렇게 가져와서 요놈에 대한 넓이값 구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놈에 대한 확률값을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표준화된 수치가 있어 Z값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놈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머릿속에 그냥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 결석생들 때문에 미치겠네. 왜 안 와?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 처음에 이렇게 생각 좀 해주셔야 돼요. 표준 편차 때문에 우리 이놈의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 시그마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시그마 때문에 모양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n 이렇게 표현해서 10,2의 제곱과 n 이렇게 해놓고 나서 20,2의 제곱이죠. 여기에서 같은 건 뭐냐면 표준 편차가 같아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같은데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같으면 일단 이놈의 그래프가 같으면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 값이 같으면 무조건 모양이 같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봐야지 이해가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안 와버리면
자, 연습 한 번만 더 하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연습 한 번 더 할게요. 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네들은 그래프가 제가 큰 수법 체계에서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여기 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얼마냐, 모양이 똑같죠? 여기가 얼마냐면 가운데가 10이에요. 얘가 얼마냐면 얘가 20인 거예요. 이렇게 평균치를 가운데다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연소관계를 변수 하면서 얘네들의 넓이 값이 뭐였어요? 확률로 계산이 됐었죠? 얘네들의 넓이를 계산할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면 제가 여기다가 12라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그럼 요 놈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요 놈에 대한 넓이가 0.3413이라고 됩니다. 자, Z값 맨 뒤에 거 보세요. 1이라고 치러보세요. Z값 1 얼마라고 하겠어요? 0.34에서 Z값 2 얼마라고 하겠습니까? 0.77 아니 0.47 이거 뭐야? 끝까지 불러. 0.477 그러니까 0.4772야. 그렇지? 아니 끝까지 안 부르고 왜 이렇게 여기가 14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볼까요? 얘는 좌우가 대칭이라 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P X가 10부터 12까지에 대한 확률값이 0.3413 이렇게. 그 다음에 P X가 10부터 14까지는 0.4772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이미 결정되거든요. 자, 이 그래프의 전체 넓이가 1이라고 했어요.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에서부터 이쪽에 대한 넓이 값은 0.5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 된다고? 0.5가 되시는 거죠. 0.5에 11에서부터 12까지에 대한 값이 0.3413, 10부터 14까지 넓이가 얼마 된다? 0.47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P 그러면 X가 8부터 10까지는 얼마야? 라고 보면 8은 어딜까요? 이쯤 있겠죠. 이쯤. 얘가 8이겠죠.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거예요. 이해됐다? 따라서 얘도 얼마 되는 거야? 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왜 우리가 얘기하는 얘가 1로 계산이 된 거고 얘가 2로 계산이 됐잖아요. 얘가 왜 그러냐면 Z값으로 표현을 했을 때 Z가 뭐냐면 자 옆에다 Z가 뭐냐면 표준 편차분의 x-m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m은 평균이에요. 여기 있는 x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치값의 Z값, 즉 표준화된 수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12에서 얼마 됩니까? 10을 뺀 거죠. 12라고 계산이 된다면 12에서 10을 빼 평균이 10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니까 2로 나눠. 그럼 2분의 2가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0인데 얘가 1이었고 얘가 2가 되죠. 그럼 Z값으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Z는 음수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1로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놈에 대한 넓이로 계산하실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얘가 왜 1이냐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표준 편차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표준 편차면. 이해된다 안 된다? 자, 이미 넓이값이 결정이 됐다는 소리야. 다시 뭐가 결정이 됐다? 넓이값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가 결정이 됐다? 넓이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하나가 쓰니까 1이죠. 얘도 또 얼마만큼 간 거야? 표준 편차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였죠. 12에서 2만큼 가니까 12가 된 거고 12에서 2만큼이 14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일 때는 이만큼의 넓이가 0.3413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제가 옆에다가 이상한 걸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릴 거냐? 자, 보세요. 이렇게 돼서 조금만 낮출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얘하고는 좀 그림이 좀 다르죠? 제가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 이렇게 표현하고 10의 4의 제곱이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z가 1인 놈은 z가 1인 거는 얼마라고요? z가 1인 거 얼마라고요? 표를 보셔야죠. z가 1인 거 얼마라고요? 0.3413. 이거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z가 1이면 뭐라고요? 0.3413. 그놈에 대한 넓이 값이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얼마냐면 10이에요. 원래 따지면 수치값으로 봤을 때. 그럼 이쪽이 한 14 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0.3413이라고요. 요 길이가 무조건 뭐만큼 간다고? 표준 편차만큼 간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길이가 얼마지? 넓이 값이 0.341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요 길이가 얼마죠? 여기에서 2죠. 2 곱하기 무엇을 해서 0.3413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요 길이가 얼마죠? 4죠. 그럼 요 높이가 얘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응? 당연히 낮아야죠. 아니 넓이 값이 이미 결정이 됐다니까? 넓이 값이 뭐라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야. 그럼 넓이가 이미 결정이 됐으니 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두 가지를 한 그래프 위로 올려버릴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n 이렇게 하고 10에 얼마? 2의 제곱. 이번에는 n 이렇게 하고 10에 4의 제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둘 다 평균이 같죠? 얼마죠? 10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n 이렇게 하고 평균 콤마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얼마짜리냐? 누가 봐도 얘처럼 보이죠? 그쵸? 요번에는 뭘 그릴 거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프가 났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수치값은 둘 다 똑같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평균이죠. 이해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얘기했던 한 요 정도를 12라고 한번 하고 여기를 1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만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얼마 된다? 0.3413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얘가 뭐니까 흰색이 뭐니까 n 10에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 노란색을 보시면 얘는 뭐가 된다? n 10에 얼마? 4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셨어요? 자, 니네도 교재 다 나왔는데 프린트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프린트 나올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그때부터 주구장창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파란색은 여기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라는 거죠? 0.3413이라는 거죠. 넓이가. 그럼 가로가 2이고 높이가 이만큼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노란색에 있는 이 부분을 체크하면 얘가 넓이가 얼마 된다? 0.3413 된다는 거야. 이해됐다 안 됐다? 약간 이런 겁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작다. 다시 보세요.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작다? 이게 작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밑에 가로의 길이가 작으니까 넓이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야. 넓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가로가 작으면 높이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넓이 값이 0.3413이라고 둘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근데 넓이가 같은데 가로의 길이가 작으니까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로의 길이가 길어버리면 그래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표준편차의 뜻이 뭐야? 얘들아, 표준편차의 뜻이 뭐야? 뭐야? 이거 간과하면 안 돼. 니네들 맨날 지금 현재 표준편차 구하고 분산 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도대체 표준편차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표준편차는 뭘 얘기하는 거야?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평균에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작은 게 좋은 거야.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표준편차가 큰 게 좋겠지만 대다수가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대부분 고르다. 수학 용어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된다, 안 된다. 고른 형태예요. 고른 형태.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산값도 크고 표준편차도 크겠죠. 평균 떨어진 정도가 큰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가로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높이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한다? 수치값을 계산한다. 이해된다? 근데 이 길이가 하나가 얘가 그럼 z값으로 표현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 지금 흰색으로 계산되고 있는 거죠. 자, 노란색으로 계산되면 얘는 얼마 된다? 0이 된다. 얘는 얼마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시겠죠. 이해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할 때 z값을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 길이 하나가 표준편차라 많이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0.7, 뭐 0.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z값 한번 보세요. 0.5 값이 얼마입니까? 0.5. z가 0.5인 거. 그치. 0.1915입니다. 그럼 뭔 소리냐? z가 0.5라는 거는 어디 있냐면 얘로 표현을 했을 때 얘 위에 거로 계산할 때 어디 정도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11. 왜 11이 0.5냐? 자 보세요. Z 표준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z값 이런 수치값을 알아야 돼. 얘가 0.5인 거야. 0.5 빨간색이서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뭐라고? 평균이라고. 이해된다 안 된다?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뭘 계산한다?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수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수업 못 들으시면 항상 들어서 대체하셔야 됩니다. 30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잘 들어야 돼. 빨리 앉아.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뭐가 이거 낮기 때문에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표준편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로의 길이가 작으니까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 B, C, D라고 해서 그래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A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겼어.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얘가 A입니다. 얘가 D예요. 자 A와 D는 뭐가 같다? A와 D는 뭐가 같다? 표준편차가 같다. 맞니? 맞아. 근데 C하고 B하고 C를 그릴 거야. 근데 B하고 C가 이게 B군요. 죄송합니다. B고 얘가 C네요. 얘가 B고 얘가 C예요. 그럼 B하고 C를 봤을 때 그래프가 위로 많이 올라갔지. 뭐가 작다? 표준편차가 작다.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때문에? 표준편차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맞니? 두 번째. 여기 보면 A, 자 여기 집중해야 돼. A 값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A고 얘가 D야. 얘네들이 왜 밑에 깔아져 있을 것 같아? 뭐가 크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B하고 C의 표준편차보다 A하고 D의 표준편차가 큽니다. 누가 크다고? A와 D가 표준편차가 큰 거지. 이해된다 안 된다? 표준편차가 작으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고. 알겠니? 표준편차가 크면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유가 뭐라고 했어? 넓이값이 고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한 칸당 표준편차씩 가는데 얘가 요거를 보게 되면 정규 표식. 그러니까 일찍 와야지. 씨 설명 두 번 하게 만들고 봐. 평균이 M이야.
표준 편차지.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평균은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라고 했고 표준 편차가 이제 표준 편차가 수치가 작으면 요 길이가 작은 거야. 그래서 이미 넓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표준 편차가 크면 높이가 낮을 수밖에 없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어. 왜? 넓이가 고정이라서.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은 얘는 표준 편차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평균 n 값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누가 작아요? 평균은 a하고 b 값이 같은 거죠. c하고 d 값이 같은 거죠. 근데 얘가 큰 거죠. 왜냐면 그래프가 평균은 어디와 관련된가?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a하고 b가 가운데가 여기니까 평균이 얘가 더 작은 수치인 거야. 맞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평균이 얘가 더 큰 거겠죠. 됐습니까? 안 덥습니까? 헐. 이거예요. 자, 그럼 309번 문제 보겠습니다. 309번 위에 풀고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규표 표입니다. 평균이 가장 높은 거. 야, 평균이 누가 제일 높아? 3, 2, 1. 오른쪽에 있으면 평균이 큰 거야. 이해된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제일 큰 건 몇 번이냐? 1번이죠. 왜? 표준 편차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밑으로 깔아지게 내려온다니까? 가로의 길이가 크니까 그래프는 내려온다. 이유는 넓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길어졌어. 맞아요. 3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오케이. 310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선생님 봐. 이거 잘 봐야 돼. n 이렇게 써놓고 나서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왜 만들어졌다 했어? 이항분포 때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걔네는 그것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된다? 얘만 빠르게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것만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값은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라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뭐에서? B, MP에서 얘는 뭐야?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뜻이 뭐라고 했어? 그래, 독립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의 뜻이 뭐라고 했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한 놈들. 다시 뭐라고? 일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한 것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일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 잊어버리면 안 돼. 일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문제에서는 주어져 대부분이. 이해된다 안 된다. 여기 있게 안 되면 뒤에 있는 표본 계산 못해. 추론 계산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나는 뭐, 이 뜻이 n 곱하 n m 시그마의 제곱이 딱 나오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시행일수 많다잉.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이 일정해.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지고 얘의 문제점을 여기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온다 생각합니다. 이해된다? 그래서 얘는 시행일수가 어느 정도 많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문제 이게 신경 쓰지 마.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다 거지 같아. 그런 거에 신경 1도 안 씁니다. 막내. 무슨 말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독립시행이구나. 독립시행 일어날 확률 일정하구나. 이해된다? 그리고 나서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은 니네가 큰 수법칙이라고 해서 앞에서 내가 뭘 계산하면서 n이 50일 때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이 그려진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무시된다 소리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치값 이렇게 얘를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값이 무슨 값이에요? m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돼. 평균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해서 P, 야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P,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근데 얘네 두 개가 같대.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그럼 8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8하고 12를 기준으로 해서 8은 12보다 왼쪽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8을 여기다 두어 이렇게. 여기다. 12 이쯤에 두어버려. 그러면 8보다 작거나 같은 요놈에 대한 넓이가 이놈에 대한 넓이와 같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 게 당연히 맞겠지. 뭐와 뭐의 가운데 있는 숫자가 8과 12에 가운데 있는 숫자가 평균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놈의 평균은 얼마 된다? 10이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평균치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뒤에 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바로 갈게요. 설명서 끝냈기 때문에. 자, 확률 변수 Z가 있는데 0,1. 자, 이거 보세요. 야, Z가 있는데 확률 변수 Z라고 해서 X는 왜 Z로 바뀌었죠? 표준화 시켰다.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가 n, 우리가 n 해놓고 나서 0,1의 제곱인데 제곱을 대부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0,1이라고 표현을 주로 많이 해요. 여기까지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0,1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네들에 따라서 자 이거 볼게요. 그러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요. 그럼 가운데 이거 딱 놓고 나서 0 이렇게 쓸 거야. 얘가 평균이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1이야. 여기가 2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 표를 한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1 얼마라고 되어 있어? 0.3413 되어 있죠. 2 1.5 보세요. 1.5 0.4332 2 0.4772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 수치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확률값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문제에서 첫 번째 P, Z가 있잖아요.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런 뜻이야. 자, 볼게요. 이놈에 대한 넓이 값이 우리는 1이라고 확률로 계산하겠다. 넓이 값으로 확률로 계산하겠다. 맞아요? 그러면 좌우가 되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 0.5, 오른쪽의 넓이 0.5. 맞습니까? 자, 이 값 갑니다. 이 Z가 2면 여기죠. Z 이 값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에요. 그 넓이가 0.477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이놈에 대한 넓이 얼마니? 0.977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 답이 첫 번째 답이 얘예요. 0.972. 이해됐다 안 됐다. 왜냐하면 이쪽은 끝없이 가는데 끝없이 가지만 뭐가 된다? 이쪽의 전체 넓이는 얼마 된다? 0.5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 보시니까 n 이렇게 표현되고, 자 여기 저 표현 그대로 두고 p 무슨 값을 구하라고 됐습니까? 야 z가 있잖아. 마이너스 0.5에서부터 1까지 이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0.5는 여기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0.5예요. 그 다음에 1이면 여기죠. 너희들한테 요놈이 얼마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z값은 음수가 없다라고 했어. 근데 대신에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먼저 계산 한번 해볼까요? z가 0.5짜리 한번 보이시면 돼요. 0.5 얼마입니까? 0.1925 0.1925 자 여기 보면 1이죠. 여기 얼마? 0.3413 두 개를 더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z값이 확률값이 되신다. 이해된다? 요거 왜 할까요? 이제 수치값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Z값으로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넓이를 측정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너희들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치값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도 314번까지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4번 문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Z값이 또 나와 있죠. n값, 정수분포라고 해서 n값 나왔고요. 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0,1의 제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바꾼 거야?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인데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그치? 그럼 얘는 0으로 바꾼 거고 얘는 표준편차만 잘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뭐라 하냐면 문제에서 P, 야 얘는 요거는 기준이 X 원래 있는 숫자입니다. 얘는 Z 표준화된 수치값이에요. 표준화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표준화 Z는 표준편차분의 X-M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G값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표준화 작업을 했던
이야기인 거야. 얘가 어떤 수치 C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맞습니까? Z값을 얘기하면 C보다 크거나 같은 놈의 확률을 계산했더니 0.0228이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좌우가 대칭이 종에 대한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가운데가 우리가 0이 될 거고 평균치를 0으로 잡았으니까 어떤 수치값 C라는 놈을 잡아서 이놈에 대한 넓이를 측정을 했더니 이놈에 대한 넓이가 0.0228이야. 그치? 그럼 단순히 여기만 딱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놈에 대한 넓이가 0.4772가 되는 건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체 이 부분에 대한 넓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될 거니까 0.5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5야. 그럼 여기가 0.028이니까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넓이가 0.4772가 될 거고 0.4772를 Z값으로 확인을 했더니 얘가 2가 되신 거죠. 따라서 C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131쪽처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31쪽에 있는 수치값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자, 볼게요. 자, 처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좀 생소하죠? 70에 3의 제곱이랍니다. 자, 어떤 것을 계산했어요. 어떤 확률도 나와 있고 시행횟수도 나와 있고 했던 것들을 계산을 했더니 평균이 70이 나왔대. 근데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거지.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한번 바꿀게요. 얘는 뭐가 된 거냐면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인 거. 그럼 선생님 얘는 x 실제적인 숫자에 대한 확률값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준 거다 라고 한 거죠. 자, 얘를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첫 번째 뭘 물어봤냐면 x가 내가 p를 구하는데 어떤 확률을 구하느냐 67에서부터 76까지 돼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확인한 거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문제 풀어버리고 말거든요. 여기 70이라고 줬습니다. 여기 뭐라든가? 70이라고 줬죠? 맞습니까? 70이라고 주시고 자, 잘 보세요. 여기 표준 편차 얼마씩 갑니까? 여기? 얼마래요? 얼마래? 3. 표준 편차 얼마라고? 3 뒤로 빼봐. 이거 얼마야? 67. 그치? 3 옆으로 한 칸 가봐. 얼마 이거? 73. 한 칸 더 가봐. 이거 얼마?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가 되는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자, 얘가 왜 마이너스 1인지 지금도 설명해 줄 거야. 자, 봐. 표준항 여기 옆에 보시면 Z값이 나왔어요. 맞죠? Z값이 나왔어요. Z 어떻게 구한다고? 자,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제가 67이란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Z로 바꿔놓고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값을 Z값으로 표현해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67. 자, Z값 한번 해볼까? 자, 얼마? 표준 편차는 3이었어. 난 67에서 평균 얼마? 70을 뺄 거거든.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떨어지겠죠. 된다? 그 다음 76 값까? 그러면 76 마이너스 70을 3으로 나눈다. 얼마? 2가 되신 거예요. 얘가 표준하자고 하는 게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요거의 넓이도 똑같이 0.3413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과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이죠. 따라서 0.4772 얘다가 0.3413 두 개를 더해주시면 67에서부터 76까지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이제 눈치가 있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게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70이야. 근데 6만큼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내가 P M의 X가 어떤 N에서부터 M 플러스 6까지라고 하는 어떤 수치값이 최대가 될 땐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n에서부터 n 플러스 6까지에 대한 확률값이 가장 크려면 넓이값이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야. 즉 내가 대입하는 그 길이가 n에서부터 n 플러스 6이니까 전체 길이가 6만큼의 이동값을 가지면서 그놈에 대한 넓이값이 가장 넓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가장 넓은 게 어디야? 여기가 되죠. 그럼 얘는 67이 되겠고 얘는 73이 되셔야죠. 왜? 가장 높아. 길이가 결정됐잖아요. 가장 높으니까 넓이값이 가장 큰 거 아닐까?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 안 됐어? 따라서 이놈과 이놈에 대한 중간값이 얼마면 된다? 평균이면.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얘 봐봐. 아니 67에서부터 73까지 하면 이놈에 대한 넓이잖아. 근데 만약에 70에서부터 73까지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넓이가 누가 크겠어? 얘가 더 크겠지 빨간색이. 또는 더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해된다 안 된다? 따라서 넓이값이 최대가 되려면 가운데 있어야 돼 무조건. 왜? 얘가 가장 많이 높아. 이 길이는 이미 전체 길이가 6만큼이라고 결정이 돼 있잖아. 높이가 제일 높아야 넓이값이 제일 클 거 아니겠어? 이해된다 안 된다? 이런 식에 대한 문제 스타일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79보다 크거 나왔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문제에서 이런 거죠. 문제에서 이런 거. P, 야 X가 있잖아. 79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야. 그 Z로 바꿔봐. 근데 Z로 바꿀 필요도 없어. 얘가 이미 70이 평균이고 30 뛰어가는 거야. 그럼 79는 오른쪽으로 몇 칸 뛰어간 거야? 3칸. 표준표시가 3번 간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79가 어디 있겠니? 여기 있겠지. 이해됐다 안 됐다?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새끼에 대한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는 안쪽에 대한 넓이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 Z값 3번입니다. 얼마? 0.4987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4987이야.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0.5에서 이 새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0.0013이 너희들 찾는 답이 되실 겁니다. 이해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P X가 73보다 작거나 73은 아까 계산했다. 여기가 73이야. 그치? 73이면 평균 70에서 몇 칸 간 거야? 한 칸 간 거지. 원리대로 따진다면 73에서 70을 빼고 표준표시에 3을 나눠줬더니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넓이가 0.3413이 된 거죠. 근데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왼쪽을 전부 다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0.5에다가 0.3413 두 개 더해주시면 그게 뭐가 된다? 우리가 찾는 확률값이 되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고 하겠습니다. 317번 문제 지금도 풀어주세요. 시작.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빠르게 계산이 되실 거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해서 계산하시는데 풀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하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그려 80부터 이거 딱 나오자마자 너희들은 첫 번째 순서가 뭐부터 그래? 좌우가 대칭이 용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려 빨리. 그쵸? 그렸네요. 좋았어요. 그 가운데 얼마라고요? 80. 한 칸씩 가면 얘 얼마야? 90이야. 얘 한 칸 더 가 얼마야? 100이야. 맞아? 왼쪽으로 한 칸 더 가 얼마? 70이야. 얘는 얼마야? 60이야. 얘 얼마야? 50이야. Z값으로 확인합시다. 이 새끼 얼마? 0이야, 1이야, 2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그쵸? 왜? 요 길이 하나당 얼마씩 가고 있어요? 표준은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단순한 문제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칸당 얼마씩 간다고?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얼마래? 10이잖아. 그 10씩 가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딱 보시면 50에서부터 100까지 해. 그러면 얘는 Z값이 2인 거고 마이너스 3이니까 0.4987에다가 0. 얼마? 4772 두 개 더하면 요 놈에 대한 넓이 값이 나오는 거지. 걔가 확률값이 되는 거야. 두 번째 60보다 크거 나왔대.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야 여기 봐. 자 여기부터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지. 얘 Z값이 마이너스 2다. 그래 안 그래? 그럼 0.4772 더하기 얼마? 0.5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70보다 작거 나왔대. 그러면 여기죠. 이 부분에 대한 넓이입니다. 얘가 얼마? 0.3413이죠. 0.5에서 얘 빼주시면 니네들이 찾는 답이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전기분포입니다. 됐다. 자 뒤에 거 보겠습니다. 132쪽 거. 어느 고등학교 학생, 자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 1000명에 자 1000명 나왔다. 1000명에 평균이 170. 자 평균이 EX가 17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 X가 얼마가 6이더라. 그쵸? 자, 야 사람 수가 개 많지. 어디가? 표준 편차 사람 수가 많죠. 그쵸? 근데 뭐라 해서 사람 수가 많아야 된다고. 근데 안 많아도 그냥 정규부 다른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1000명 평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바로 어떻게 된다? 170의 6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뭘 구하는 거야? 야 158 이상. 그러니까 P X가 158 이상 179 이하 이렇게 돼요. 요거 값 구해줘. 두 번째는 176 P X가 176 이하짜리에 대한 사람이 몇 명이냐? 라고 해요. 얘는 확률값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여기는 명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확률 좌우 대칭 종에 대한 모양 그려. 가운데 170이야. 얘는 158이야. 얘는 179야.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두 칸 간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맞아? 이해된다 안 된다? 60 가고 있잖아. 60 두 번 빼봐. 158 되겠지. 179는 한 칸 반 같지. 한 칸당 6개씩 가고 있으니까 9 갔으면 한 칸 가고 3만큼 더 갔으니까 당연히 한 칸 반 간 거겠지. 근데 한 칸 반이라고 이렇게 대충 설명하면 안 되니까 179에서 170 뺀다 했다. 내가 구하고 싶은 179는 170을 빼고 표준편차인 6으로 나눴을 때 6분의 9가 됐으니까 1.5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하고 얘가 얼마? 1.5가 Z값이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2는 0.4772가 될 거고 1.5는 0.4332가 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너희 찾는 답인데 옆에 보니까 좀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0.34라고 1.5 0.43이고 그 다음에 2는 0.48이죠. 그쵸? 요거 두 개 더하면 0.91 이렇게 쓰시면 너희들이 찾는 답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176 이상 176 이상이에요. 몇 명이냐 물어봤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작다고 했네요. 크다죠? 그거나 이상이니까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176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돼서 여기가 170이니까 176은 여기 있어요. 요거 이상인 요놈에 대한 확률을 먼저 구합니다. 그쵸? 확률을 구하면 얘가 0.34일 거니까 얘가 0.16 되겠죠.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럼 얘는 소수죠. 퍼센트로 갈까요? 얘는 16%. 이해됐다 안 됐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거 퍼센트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91%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럼 16% 1000명 중에 자 16%는 몇 명일까요? 160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인원수 160명이 된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33쪽 거 보여주겠습니다. 네. 어느 지역의 학생 1000명의 수학 평균 점수는 70점입니다. 라고
자, 여기까지 문제 또 잠시 쉬도록 할게요. 자, 할게요. 어느 지역의 학생 수가 얼마? 1000명. 그다음 수학 성적은 70점. 평균이 표준 편차는 10점. 그러면 바로 제가 정규 분포 만들어 볼게요. 얘는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야 20등 이내. 야 그러면 봐봐요. 20등 이내면 여기 1000명이잖아요. 그럼 20등 이내면 여기 안에 20등. 그치? 그럼 얘는 확률값이 얼마 돼야 돼? 20등 이내면 1000분의 얼마야? 20이지. 그치? 그럼 얘의 확률 가치가 0.02라는 건 이해되니 안 되니? 아 바보씨 0.0이지.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0.2? 이렇게 되죠. 맞아요? 0.0.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확률에서 0. 얼마? 48을 찾아야지. 0.48 찾아봐. 얼마야? 2점. 맞습니까? 그러면 봐. 얘가 여기가 생각해보자. 여기가 0이고 얘가 2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들어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얘가 그럼 여기 평균 70이잖아. 그럼 요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럼 한 칸당 얼마? 무엇씩 간다고? 표준 편차. 그렇지. 한 칸당 표준 편차씩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잘 들어봐.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숫자는 얼마냐? 70에다 오른쪽으로 쭉 칸 간다고. 그게 표준 편차만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된다? 따라서 이게 점수가 몇 점이야? 10점 돼야지. 정도 20등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했죠. 이해됐다 안 됐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고 만약에 1.7이다. 이렇게 되면 Z값이 1.7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1.7칸 간 거야. 한 칸에 얼마씩 갈 거니까? 10씩 갈 거니까. 그러면 얘는 70 더하기 얼마? 1.7칸 간다고 한 칸에 얼마씩 갈 거니까? 10씩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된다 안 된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여기는 Z값이 깔끔하게 막 2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쉽게 여겨지는 거야. 깔끔하지 않아 문제들이. 나중에 니네들 실제로 문제 푸는 것들은 저렇게 1.7, 1.6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